이 환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복도에 다양한 장애물을 두고는 복도를 지나가 보라고 해요. 놀랍게도 볼 수 없는 환자는 장애물을 모두 피해갑니다. 연구자들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피했냐고 물어봤지만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차피 안 보여서 장애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제가 걷고 싶은 대로 걸은 것 뿐입니다. 영국의 뇌과학자 베이스 크란츠도 시야의 절반이 사라져버린 환자들을 만납니다. 베이스 크란츠가 종이에 어떤 도형을 그리더니 환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보이세요? 환자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쪽 시력을 잃어서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측을 해보세요. 결국 환자는 화를 내며 삼각형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실 연구진은 원, 사각형, 삼각형, X 모양을 준비했고 환자들이 도형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25%에 불과했지만 실험 결과 그들이 정답을 말하는 비율은 70%에 육박했던 거죠. 분명 볼 수 없는 사람이 보는 현상, 이런 현상을 맹시라고 하는데요. 볼 수 없는 사람이 장애물을 피해 다니고 도형을 알아맞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두 눈을 통해 찍힌 이런 시각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네,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피질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눈이 스마트폰 카메라라면 카메라에 찍힌 정보는 시각피질이라는 어플로 이동하고 시각피질 어플을 통해 우리는 이 글씨들을 선명하게 감각하고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맹시 환자들은 어떨까요? 맹시 환자들은 카메라는 멀쩡하지만 시각피질 어플이 삭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카메라가 보내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실 카메라가 시각피질 앱이 아니라 다른 백그라운드 앱들에도 정보를 몰래 전송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 결과 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 정보는 실제로 상구나 시상 같은 곳으로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다는 의식적 인식은 시각피질 어플에서만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맹시 환자들은 보면서도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네요. 어찌됐든 볼 수 있다면 왜 도형 문제에서 100%의 정답률을 보이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시각피질 앱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는 고속도로와 같고 상구나 시상 같은 곳과 이어진 우회 경로는 자갈길과 같아서 우회 경로로 전송되는 정보량이 직접 경로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는 상구와 시상 앱은 정교한 이미지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맹시 환자들은 저화질 세상을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며 살고 있는 셈이죠. 캠브리지대 뇌과학자 니콜라스 험프리는 강연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화면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가 묻습니다. 사람들은 빨간색 화면이 보인다고 말하죠. 그럼 맹시 환자들은 어떨까요? 맹시 환자는 빨간색을 의식적으로 감각할 수는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지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물을 피해 걸은 맹시 환자 본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앞도 안 보이는 내가 이 어려운 장애물 코스를 빠져나왔다고? 믿기진 않겠지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맹시 환자들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맹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나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맹시 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빨간색을 느끼지만 그 느낌을 의식이나 자아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보고 있음이 자신의 경험이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파충류나 어류같이 인간에 비해 덜 복잡한 생물들은 이 화면을 보더라도 아, 내가 빨간색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의식이나 자아라는 개념이 없어도 그들은 수천만 년 동안 생존하고 번식해왔죠. 험프리는 묻습니다. 생존에 있어 무의식적 지각만으로 충분하다면 왜 인간은 의식과 자아를 진화시켜 온 걸까요? 개구리는 파리를 보면 자동으로 혀를 내밀어 잡는 행동을 하죠. 파리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혀를 내미는 아웃풋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복잡한 두뇌를 가진 동물은 다르죠. 고등동물들은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중간 과정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봤을 때 단순히 먹어야겠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과는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 색깔은 조금 이상한데 썩은 건가?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중간 과정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길어진 중간 과정 중 어떤 코드들은 아웃풋의 정밀하고 좋은 판단을 내려주지만 어떤 코드는 아웃풋까지 도달하지 않고 뇌 속에서만 빙빙 돌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웃풋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정보들은 쓸모없는 걸까요? 험프리는 빨강색을 보고 있다는 느낌, 이 감각이라는 게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아감은 이 빙글빙글 도는 정보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빨간 사과를 보고 있어. 나는 지금 사과가 썩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어. 이런 메타인지적 사고들이 자아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은 부산물에 불과했던 이 자아감이라는 기능이 이제는 인간 정신의 필수 기능이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한번 이 자아감이나 감각이 없는 조상들을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느낀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상상하고 공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무의식적인 지각을 넘어 의식적인 감각이 가능한 조상들만이 서로의 의식적 경험을 나누고 더 복잡한 사회적 협력을 해낼 수 있었을 거고요. 원시 생물들은 오로지 지금 느껴지는 지각을 통해 현재에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는 우리를 과거로도 미래로도 보내주죠. 이런 능력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 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게 만들어줬을 겁니다. 험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감이 발전해 나라는 영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념이 되고, 그런 신념은 인간의 야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위해 높은 곳을 지향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식이란 뭘까요? 영혼은 정말 존재할까요? 오늘 내용 중 음푹과 아풋에 대한 내용은 김필산의 사이언스 비치님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